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투자고수로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 디벨로퍼에 관련된 얘기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디벨로퍼 관련 얘기도 영상으로 많이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개발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모르면 하지 말라고. 개발 잘못해서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습을 못해서. 그렇겠죠? 이제 그러신 분은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 한번 잘못하면 10년을 늙는다는 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벨로퍼 과정을 하면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토지를 모르고 바로 디벨로퍼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토지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서 바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분은 오케이, 저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말리죠. 말리고 토지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제가 권유합니다. 자칫하면은 환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개발은 확실히 개발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하수. 지하수가 뭐죠?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먹을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 필요할까요? 어떤 때 필요할까요? 지하수가.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것이 상수도가 연결되면 좋죠. 그럼 바로 상수도에서 물을 가지고 상수도 인입을 해서 그 집으로 끌고 오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시골 같은데, 시골 전원주택은, 거기까지 상수도가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 오히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시골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 지하수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수도보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겁니까? 전체 그 지역에 있다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실전 투자에서는 많이 강조한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꼭 실전 투자 보실 분들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아주 엄청난 중요한 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도 본부에서 상수도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까지, 아니, 주택까지 왔어. 근데 여기는 내가 땅이에요. 주택지까지 와, 집구에서. 땅을 한번 해볼게요. 집구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와 있어. 뭐가 와 있습니까? 상수도가 연결선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결해야죠. 이 비용이 만만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하수로 개발을 가야 되겠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좋은지는 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요까지 와 있다. 그럼 당연히 요 비용만 연결하면 되니까 상수도 쓰는 게 낫죠. 하지만 이 너무 멀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지하수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야영장 같은 경우도 많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야영장으로 바로 펄펄펄 물 그냥 끌면 되죠. 상수도를. 그게 아니면 지하수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요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토대 투자하거나 개발에 있어서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하수를 개발하신 토지도 있고 아예 그것도 안 되는 토지는 뭡니까? 물이 없어. 아무리 뚫어도 물이 안 나오면은 그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이죠. 그 도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개발 가치가 없는데 물도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지하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표면과 안반 사이에 공간이 들어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하수는 지표면으로부터 750m 이내에 있습니다. 지표면이 뭡니까? 땅 위죠. 땅 밑에 750m 이 안에 있다. 이 얘기죠. 이 안에. 이거는 여기 써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표면에서 안반 사이의 공간은 물이 포함된 양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표면, 토양, 그다음 통기대, 지하수면, 포화대, 안반으로 구분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 중 통기대는 지하의 흙이나 암석 내의 공극이 주로 공기로 채워진 것, 공기. 이 공간은 물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 해당 공간을 완전히 포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불포화대. 포화대는, 이 포화대 있죠? 흙이나 암석 내에 모든 공기에 물로 채워져 있는 공간. 물로 있는 공간이죠. 포화대에 놓여있는 투수성이 높은 암석, 토양을 대수용한다. 통기대와 포화대의 경계면은 지하 수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다. 강, 호수, 늪, 하천은 지하 수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곳에서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십니다. 어렵죠?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바로 안에다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통기대가 뭐고, 포화대, 지하 수면 여러 가지 있죠?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뚝 팠어요. 팠어. 우물이죠, 우물. 우물에서 예전에 보면은 막 펌프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우물. 그럼 그 우물이, 물이 어디냐면, 이게 포화되어 있는 겁니다. 포화대, 물이. 통기대는 공기만 있어요. 물 조금씩 있지만, 지하수면 요거라는 거죠. 이건 안반이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하수, 여기 포화대까지 파야 되겠죠. 파서 이거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물이. 포화대, 개념 있죠? 포화대까지 봤습니다. 어려운가요? 이런 거 어려우면 안 됩니다. 개발하실 거니까. 이렇게. 토지 개발 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 전기, 통신이 중요한데 바로 물이 지하수하고 연결됩니다. 상수다 연결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지하수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선택 시 상수도, 즉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원주택. 이 전원주택 땅 사는데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매일 우리는 뭐만 확인한다고요? 도로만 확인하더라고요. 도로만 확인하는데 이거 큰일 나죠. 전기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건 먹고 생존하고 연결하는 건데 생존. 차 안 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더운다면 지하수 개발을 검토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바로 지하수로 연결됩니다. 지하수로. 그쵸? 음용수, 먹는 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구분되는데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음용수를 사람이 먹는 물에 음용수 적합 판정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판정 기준이 무려 46가지 이상하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 수질 검사가 여기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이게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수질 검사. 이렇게. 그래서 뭐 꽤 있죠? 뭐 이용자가 검사해서 주기에서 뭐 친추원에 통과해서 어떻게 보존한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음용수는 이를 양수는 토강에도 검사 대상 이쪽 보니까 이쪽 볼까요? 이렇게 검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겠죠? 이거 봐도 뭔지 잘 모르죠. 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수질 검사 대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질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먹을 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전원주택 개발하다 보면은 바로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소공, 중공, 대공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 파이프 지하수 개발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게 소공은 뭐냐면 구멍을 뚫는 원지름이 50mm에서 75mm 사이, 그렇죠? 5cm에서 한 7cm 나오네요. 구멍 뚫는 깊이는 약 30에서 50cm 정도 뚫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표수가 나올 수 있어서 생활용수는 부적합해요, 이때는. 그래서 계략은 이만큼 쓰고 이 정도 비용 든다고 합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예전에 개경험이니까 지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적으로는. 틀릴 수 있으니까 좀 보고요. 이때는 주로 소금을 언제 쓰냐면 농업용이라든지 먹는 물이 아니니까 정원 관리용 뭐 그런 데 써요. 중공은 구멍을 뚫는 원지름이 150mm 정도, 그렇죠? 구멍 이거보다 2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자주 광고 보니까 그거네요. 이렇게 했고요. 150mm 정도 꿈을 뚫는 깊이, 요 정도. 이 중공이 우리는 뭐합니까? 수령이 많이 있으면은
준공 정도로 해결돼요. 비용은 이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준공 정도. 이거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니까. 알겠죠? 근데 대공은 뭐냐? 구멍을 뚫는 지름이 200mm 정도. 구멍을 뚫는 깊이는 굉장히 이제 150m 넘는 거예요. 200m까지. 더 뚫을 수도 있고요. 비용은 대략적으로 1,500만 원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장마다, 지역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든다. 이겠습니다. 근데 언제 씁니까? 대공은 물이 많이 필요하거나 물이 귀한 지역에서 대공을 해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전원주택을 지하수 개발하는데 이 덤가가 와가지고 대공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파는 거죠. 그럼 팔면서 뭐 차이점이 있고 또 더 팔면서 비용이 또 계속 더 들어가요. 다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엄청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던 거 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라지고 한다. 그래서 대공, 중공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공에서 해결돼야 돼요. 중공에서 해결돼야지 초공은 못 쓰니까 대공까지 가면 그만큼 비용도 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마을에 가서 뭐 설계사무소에 가서 뭐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뭘 물어봐야 돼요? 여기 저는 저기 있고 개발 창고가 있는데 그 지하수 뭘로 어떻게 뚫었어요? 중공으로 뚫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우리가 여기가 중공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실전 팁입니다. 이런 게 실전 팁이라는 거죠. 그 용어 내용은 뭐 이거부터 더 중요한 내용은 실전 번역을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안반이 나올 때까지 부착 작업 계속해요. 뚜두두 소리 날 때까지. 안반이 뭡니까? 좌우에 안반이 뭐라고 되십니까? 여기 제일 밑에 지하수 여기 안반이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있다는 이건 포화대까지는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반까지 뚫습니다. 저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그렇게 듣습니다. 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반 올 때까지 부착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케이싱 작업하고 물어보니까 케이싱 작업하고 다시 안반 아래로 부착 작업을 또 하고 수맥이 터지면 PVC 배관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증 모터를 설치한 다음에 7일 정도 물 빼주고 수지 검사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순서를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7일 정도 물을 빼요. 7일 동안은 그냥 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물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또 전문가가 와서 합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케이싱입니다. 관정을 설치할 시 관정 측벽의 암체나 토재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파이프예요. 물이 올라오는데 파이프입니다. 용어를 보니까 이해 어렵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둥그런 통 모양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물을 끌어올리는 파이프. 이렇게 생긴 게 관통이죠. 일종의 관통입니다. 왼쪽으로 하는 사례도 있지만 오른쪽 케이싱이 훨씬 더 비싸고 중요합니다. 왜 이게 왼쪽보다 중요하죠? 왼쪽은 이게 파손되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이 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인물이 들어올 수 있죠? 고인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싱 비용도 무료주고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근데 꼭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지하액은 이거 파손되면은 이거 공사하려면은 엄청난 대공사예요, 이거. 처음부터 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죠.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구가 사용한다면 물탱크 때보다는 스테인리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 오염 가능성 때문에 수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압 중요합니다. 이 수압 이것도 실전 팁입니다. 실전 팁. 자연 수압을 하면 제일 좋지만 만 사람이 있으면은 이 수압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압 펌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상담 개발할 때는 만약 개발 용도를 한다. 그럼 수도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어디까지 연구되어 있냐, 상수도가 되어 있냐, 연구를 했죠. 그때 꼭 물어봐야 될 것이 바로 수압이에요. 근데 해당 부지가 있는데 수압이 충분합니까? 많은 실전 고수들은 많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토지를 잘 모르시는 분을 토할머시라고 하거든요. 토지를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토리니 뭐 이런 말 하죠.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고수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입니다. 2순위 뭐 정도를 다룰 정도로. 왜냐하면 수압이 낮으면요, 가압펌프를 설치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중간에 남의 땅이 있어요. 그냥 자연수압 하시면은 이 수도 들어오는데 뭐 설치가 별로 안 보여요. 계량기밖에 안 보여. 근데 이 강압펌프 들어오면 주변에 뭔가 희한하게 막 달려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뭐가 돼요? 이 토지 남의 땅 관통할 수 있잖아요. 사연수나 받아야 되시는데 남의 땅을 밟다 보면은 뭐가 돼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과학본부까지 하라고 했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수압이 낮아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수압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창수도 할 때는 특히 중요하죠. 수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압을 확인이 필수입니다. 물이 중요하기에 이 관장과 함께 지하수 개발을 살펴본 겁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잘못되면 어렵죠. 물이 잘못되면 굉장히 이 개발이 어렵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많은 실전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 과정이라든지 이제 개발에 많은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애음반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한 분씩, 하나씩, 한 분씩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치다가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실전 투자자가 되고 고수가 된 겁니다. 알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어디에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이 무조건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하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수도보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상수도를 연결해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꼭 지하수가 나쁜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지하수만으로 연결하면 비용은 또 적게 들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있습니다. 그때 지하수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대공, 중공죠. 중공과 대공, 관정이라고 하죠. 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겠죠? 토지 개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하수 개발. 기본적인 내용 때문에 꼭 어떻게 정리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개발은 말 그대로 관연악단의 지휘자입니다. 전체를 알고서 하나씩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전 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 실전 팁은 다양한 고수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오늘 이 시간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